반갑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교육 방향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성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모양새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첫 시간에 인공지능이 지금 최근에 아주 난리가 났죠. 기본 임계치가 왔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제일 위기에 처한 분들이 지금 학원입니다. 네, 오늘 그런 얘기 잠깐 먼저 한번 하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간은 도대체 뭐가 이제 필요하지? 인간 역량.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인간 역량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은 부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 역량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인지 역량이 인간의 핵심 역량이에요. 그 인지 역량의 기술을 한번 설명을 하고, 인지 역량은 쉽게 말하면 인간이 여기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해온 게 인지 역량입니다. 왜? 동물과 다른 능력이 어디서 생겼냐? 인지죠. 네. 그래서 인지 역량을 개발하려고 정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학문적인 연구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연구까지 더해서 발견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거 극보안에 가까운 이제 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가 왜 극보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펼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인지기술 사례 자료,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인공지능은 2011년 왓슨 AI가 퀴즈쇼에서 인간과 대결해서 승리를 했죠. 이게 왔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는 알파고가 나오죠. 제가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 곧 세상을 점령할 거다, 그러니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를 강의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안 믿더라고 그때는. 근데 이거 지나니까 그때서부터 믿고 이제는 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네, 이번에 나온 거는 인류의 이제 존망의 여부까지, 이거 인류가 진짜 필요한 거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오늘 여기 참 GPT 얘기는 다 아시죠? 아시나요? 말해서 솔직히 그러면 정말 이건 시골은 시골이다. 근데 요즘에 인터넷 사이라서 시골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만큼 관심도의 문제 같아요. 네. 지금부터 이제 이 부분의 얘기를 잠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생성 AI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이걸 10년 넘게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라서 이걸 통합적으로 인간 역량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AI와 플랫폼의 결합이 지금 어떤 일을 만들었냐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2090년, 현재 2050년 사회보고서인데 앞으로 1계급 예전에 여기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계급이 이렇게 바뀌었죠. 플랫폼 기술을 소유한 기업, 쉽게 말하면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데가 이제 이 기업이고, 3계급은 사람이 없습니다. AI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미 되고 있어요. 맞아. 그리고 사람은 여기 속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이게 뭐 대충 만든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계속 연마다 사회보고서를 나타내고 있고 전 세계 흐름이죠. 이번에 재미난 일이 벌어졌죠.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번역이 78개월 걸렸어요. 1억 뷰 달성하는데. 우보가 70개월, 텔레그램이 67개월 하다가 틱톡이 9개월인데 이건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중국 인구 싸먹고 돌아간 거고,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기본으로 봐야 돼요. 2개월 만에 1억 뷰입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한 일이죠. 이게 플랫폼의 위력인데 도대체 이게 뭔데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충격 효과를 잠깐 보시면 GPT가 이제 이번에 생성 AI 중에 하나인데 생성 AI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표현 능력이에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내가 말을 생성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AI예요. 말을 잘하는 AI, 그 다음에 그림을 잘 그리는 AI, 영상을 잘 만드는 AI, 뭐 요런 걸 전부 AI라고 그러는데 GPT가 이 말 생성이에요. 문장 생성. 5시간 업무를 1분 만에. 어떻게? 자, 기사를 보십시오.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미친 인공지능에 이제 얘기 나오면서 업무 활용 사료들이 나옵니다. 이건 전문가예요. 개발자들이에요. 개발자가 이걸 이용했더니 단 1분 만에 답변 코드를 받고 제약회사 직원입니다. 수백 건을 수작업으로 기록했는데 챗GPT를 간결하게 했더니 1분 만에 데이터 정리. 영어에 자신이 없었는데 수학은 더 심합니다. 수학은 얘가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죠 지금. 획기적인 변곡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게 인계치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우리보다 훨씬 잘하죠. 스노우앱 아시죠? 촬영할 때 쓰는 거. 걔가 생성 AI 중에 이미지 생성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억이 나와요. 단 몇 개월 만에. 단 몇 개월도 아니죠. 이게 나오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네, 보십시오. 아바타를 만드는데 사진 하나 올리면 이런 아바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아바타예요, 그냥. 아바타 사람. 내가 사진 올리면 저렇게 만들어줍니다.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죠. 그죠? 당장 들어가고 싶죠. 한 달에 4,500원? 내고 하겠다 이거지. 네. 예. 그 정도로. 이게 스노우의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10억이 아니라 100억이 되겠죠. AI하고 대화만 잘해도 연봉 4억입니다. 대화가 뭐냐? 방금 말한 챗GPT,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하는 이 AI들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 이거죠. 사람한테 뭘 시키더라도 내가 지침서를 주죠. 그런 것처럼 명령을 내려야 돼요. 명령을 잘하기만 해도 연봉 4억이란 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했냐? 간판이 가득 자 길 위에 서 있는 소녀를 만들어줘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줬어. 근데 여기다가 간판이 가득한 바쁜 거리 위에 검정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여성, 생동감 있는 만화 그림체로 뒷배경은 상세하고 도시 활기를 담아서 라고 했더니 이렇게 상세하게 말로 이렇게 해서 네, 말로 하니까 그냥 길 위에 여인을 그려줘 그러니까 대충 상세하게 하니까 상세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아직은 음성 AI가 되고 있다고요? 챗GPT에서? 네, 그럼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은 음성 입력이 되잖아요. 노트북 음성 입력이 안 되니까 음성 입력이 되는 기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말로만 자동 번역이 돼서 들어간다는 네, 그렇죠. 그리고 자동 번역이 돼서 들어가고 자동으로 또 나온 내용이 음성으로 또 말로 해줘요. 그러면 옛날에 자비스죠, 영화에. 영화에 자비스 똑같죠. 내가 말로 말하면 제가 말로 답해줘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다 됩니다. 자, 이 일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인지, 이게 교육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다. 네, 지금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해서 그 기사는 벌써 미국에서 숙제 과제 이미 뉴욕에서는 이제 이거 못 쓰게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반대파가 나타났어요. 이걸 못 쓰는 거는 이걸 써야 인간의 역량이 한 단계 올라가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차가 없어지니까 마차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 이러지는 않잖아요. 자동차를 써서 그 다음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이걸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이걸 써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교육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 마차 쓸 때 교육하고 자동차 쓸 때 교육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가 나온 이 시기에는 교육이 지금 현재 하는 교육으로는 완전히 원시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육계가 지금 아주 그냥 발빠르게 지금 막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나온 지가 지금 1, 2개월도 안 됐잖아요. 1, 2개월 만에 이런 지금 파급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최근에 삼성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삼성카드에서
삼성카드 담당 AI 비서입니다. 맞아요. 내가 대화를 답하면 지가 알아듣고 또 그다음 얘기 다 해줘. 맞아. 예전에 챗봇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 자, 이제 생성 AI의 이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오늘 교육하고 연결돼 있어요. 오늘 교육에서 저는 평생 이것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 인간 역량에 대해서 AI를 다루기 전에 인간 역량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AI 역량하고 맞붙어 있어. 이게 연결이 돼 있다고. 자, 인간 역량을 잠깐 보시면, 이따가 좀 자세하게 파포로 해줄 텐데, 요거 우선 역량에 대한 분류를 한번 보죠. 인간 역량을 크게 나누면 주체, 인지, 인성, 정보. 요거는 이제 정보력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 안에 생성된 정보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핵심 능력이에요. 주체, 인지, 인성이.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인지력이 인간의 핵심 역량이죠. 이 핵심 역량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요. 이해, 사고, 표현.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라는 문일지심 역량이고, 이거는 하나 들어서 열을 하니까 정보량이 많아지겠죠. 많은 정보를 구슬로 꿰야 보배가 되죠. 그래서 반주이보 역량이라고 그러고,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표현하면 청산요수가 되고, 글로 표현하면 일필이지가 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 지행일치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총 역량을 보면 이게 전부예요. 인간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왜? 주체력은 동물도 있어요. 주체성이 있잖아. 동물도 지가 살기 위해서 다 지 알아서 다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주체력이. 인성력? 요즘 틱톡이나 이런 영상들 보면 동물들 불쌍한 애들 보면 동물들이 가서 도와주고, 빠진 애들 보면 도와주고 다 해요. 예, 관계력 다 있어, 인성력. 네, 인간처럼 생각하는 인성이 부족한 거지. 예, 어려운 애들 만나면 동물도 가서 도와주고, 쥐들끼리 다 한다고. 예, 근데 인지가 못해, 우리보다. 그래서 지금 동물이야. 그래서 인간도 이걸 알기 때문에 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든 교육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수학도 왜 개발해요? 요거 개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요거 하는 거예요? 인성이에요? 주체예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인간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사고가 터졌냐? 이 세 가지 영역을 인공지능이 장악한 거예요. 어떤 것을? 이 세 가지. 표현, 생성. 정말 난리 법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표현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음성 표현이 있고, 문장 표현이 있고, 그림 표현이 있고, 영상 표현이 있고, 행성 표현이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 내용이 결국 나눠지는 거죠. 네. 이러면서 얘들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바뀐 거죠. 이걸 비교를 해보면 AI 역량하고 비교하면 아까 말했던 왓슨하고 알파고하고 이제 이 생성 AI의 대결인데, 이걸 조금 더 분류를 해보면 분야별로 텍스트, 방금문, 예, 보이스, 이미지, 동영상, 이게 지금 세상을 지금 뒤바꾸고 있어요. 왜? 이미지는 지금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좀 먹고 살 일이 없어지면 사진 전문 기자가, 사진 전문가가 이번에 생성 AI에서 이미지 생성하는 걸 보고 구분이 안 되겠대. 장애도. 실사하고 구분이 안 돼. 이게 제가 지금 만든 것 중, 제가 만든 것도 들어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저도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거, 여기 다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안 만든 것도 모아놓은 건데 진짜 실사 이상이죠.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네. 배우 아닙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이건 만화형이고요. 이건 실사예요. 이거 다 이 세상에 없는 인물이에요. 네.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절대 앞에 있는 것과 같지 않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여성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다 여성으로 돼 있어서 그래. 남성도 할 수 있고 동물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모든
일본에 같아. 아 맞다. 일본 일본 음. 애들. 자, 그래서 이제 생성 AI를 훈련하는 이제 훈련 과정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생성 AI를 쓰는 사람이 코어 연구자 그룹이 있고 연구자 그룹이 있고 인문사회 전공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 네. 전공자이면서 이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문사회를 모르면 기술이 있어도 어디다 쓸 줄을 모르거든. 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부자는 다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가 100%라면 그 중에서 0.0000001%만 전 세계 100대 부자예요. 빌 게이츠. 지금 현재 전 세계 10대 부자가 다 프로그래머 출신이에요. 그럼 자녀들 뭘로 키워야 되겠어요? 예, 프로그램 키워야 돼요. 코딩해야 돼. 예, 코딩은 그냥 아니 근데 선택해서 안 가는데. 그래 맞아. 근데 애들을 프로그램 키우고 어렵지. 안 하려고 그러니까. 꼭 해야 되지 않나? 머리도 비상해. 근데 그럼 지구상에 수만 명, 수십만, 수백만 명 프로그래머 있는데 왜 10%는 특별한 사람일까? 인문사회를 잘하는 사람. 인문사회를 아니까 뭐가 있어? 사람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그걸 코딩으로 바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게 페이스북이고. 기계는 못하니까. 페이스북에 주커버그 그랬잖아요. 그거 원래 남의 프로그램이에요. 페이스북이. 친구가 맡겨서 해줬는데 보니까 사회학의 6단계 이론이 적용된 거예요. 6명만 건너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만나잖아요. 네. 그 이론이 보니까 이거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냥 세비했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뒤로 걸려가지고 수천만 불을 보상했어요. 친구한테. 네. 그 아이디어가 친구 아이디어였으니까. 그래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사회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그걸 코딩으로 풀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인문사회에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이제 코드한테 의뢰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페이스북 같은 꼴이 나는 거예요. 네. 내게 아니, 저 사람이 개발해요. 보통 공룡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지막 사건은 꼭 코더들이 치잖아요. 네. 코더들이 마지막 프로그램 이렇게 문이 개방되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의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적 사업하는 사람들, 우수 이용자들 등이 있는데 생성 AI를 이제 이용하는 노하우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것들을 잘 다루는 교육이 앞으로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직업이 하나 생겼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네,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 말한 거. AI를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일을 시키는 사람이 경영자잖아요. 네네. 근데 AI를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AI가 너무 잘하니까. 네, 그래서 AI 일을 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요. 네. 이거는 사람 시키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거야. 사람을 시킬 때는 그 사람이 정서도 생각하고 감정도 생각해야 하고 뭐 다 생각해. AI는 그런 거 다 빼고 일만 잘 시키면 되는 거고. 예. 네. 사람을 그렇게 시켰다가는 이제 나를 뭐 사람 대우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Tell me who invented the email. 이메일 발명한 사람 알려줘. 하는 말과 Tell me about the person invented the email. 네, 약간 차이잖아요. 근데도 결과는 AI한테는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시키느냐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그렇죠. 내가 대충 시켜도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부른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이 능력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명령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면 오늘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등학교 6학년 영어 문제를 5개 만들어줘. 자, 해볼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거 어른들이 잘 못하는 게 이거 여기 들어가는 단계에서 힘들어가지고 다 못해버려요. 예. 자,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다운까지 받았어요. 한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 KT 산다에서 번역했어. 자, 문제 5개 만들어줘. 그랬더니 어떻게? 어떻게 출제해보라. 답도 알려줘야지 그러면. 근데 얘가
삼지선다로 만들었잖아요. 오지선다로 만들어. 번역까지 다 해주죠. 번역까지. 예, 예. 와. 다음 각도 문장 중 알려줘. 의문문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영어 문제를 수학 문제 한번 넣어보시죠. 수학 문제를 네. 수학 문제를 5개 만들어줘. 나라를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한글로 쓰니까 이미 한국인지 알아요.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니까. 예, 예. 언어를 한국어로 썼기 때문에 그냥 그 나라 걸로 바로. 자 지금 만들고 있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사지선다가 없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만들어줘. 사지선다로 하고 답과 해설을 해줘. 사지선다 할까? 어머. 답 여기 나오고 해설 나오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애들이 문제 만들어서 학습을 저희의 하시는 역할은 그런다 치지만 아이들은 이 과정들을 사고하는 힘의 과정을 건너뛰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봐보세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동차 선물로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줘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자동차 부품 10만 개를 줘. 네네. 10만 개 주면 여기는 이제 못 쓰는 거지. 네네. 여기는 자동차를 줬어. 그럼 네네. 누가 더 생각을 많이 할까? 부품 10만 개를 주면 여기가 훨씬 생각을 많이 해. 네네. 부품을 조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도 하고 생각하겠지. 여기는 받을 수 있는 거 생각할 게 없는 거야. 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뭐부터 생각하죠? 이걸 이용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더 생각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야. 여기는 부품을 조립하는 생각을 하고 여기는 부품이 아니라 자동차를 활용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자, GPT를 가지고 뭘 해? 예, 그렇죠. 활용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방향이 바뀌는 거지. 어떤 생각이 더 좋겠냐는 거지. 그러면 먼저 활용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 거기서 나온 것들을 보고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면 활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이해까지 해 들어가. 이해는 그 전 단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 단계는 스스로 거꾸로 찾아가야 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인간 역량 교육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국영수사관 미처럼 배우자. 이거 배우면 앞으로 잘 쓸 수 있을 거야. 보통 이게 지금 현재 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얘들아, 우리 책을 하나 써야 되는데 이 책 써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발표할 거야. 그게 미션이야. 그럼 책 하나 쓰기 위해서 애들이 뭐를 하는 줄 아세요? 거꾸로, 자,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꿈이학교 설립했을 때 학생들한테 중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너가 80대가 됐다고 생각하고 너 자서전을 하나 써봐. 100쪽짜리. A4 용지 100쪽이야. 그럼 80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거꾸로 접근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15세니까 15세부터 이제 역으로부터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찾아가야 돼. 근데 20대 때는 내가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의 일이니까 뭐가 설정을 해야 돼. 40대는 교수를 하고 있고 40대는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 그럼 자, 교수할 때 글로 써야 돼 내가. 그럼 교수들 했던 자료 자서전들을 몽땅 가져와야 돼. 그걸 읽고 정리해서 교수가 하는 일을 내가 설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일을.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쪽짜리 자서전이 나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염려하신 부분이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이 방향으로 가야 되면 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바꾸기 쉽지 않아서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이 교육을 일반화시키기에는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대안학교 형태로 이 교육을 좀 바꿔보고 대안학교 때. 네. 왜? 그래서 이제 하나 더 걱정되는 게 그럼 이게 적용이 되고 이게 개발이 돼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말 그대로 있는 걸 그렇게 거꾸로 사고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고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문 넣고 그 결과치만 내가 써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건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일반 국영수사관 이체험에서도 배워갖고 암기해서 시험만 잘 치는 거 왜 별로 쓸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 국영수사관 이체험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회에 나가서 잘 써. 예. 근데 교사들은 딱 그것만 가르치는 일에 내가 배웠던 걸 쓰거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배웠던 거 시험 치는 데만 쓰거든. 예. 그러니까 뒤로 가서 바보 돼 있어. 공무원들 다 졸업 날 때는 바보죠. 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경영 쪽으로 간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탁월해져 있어. 왜?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가거든. 경영은. 공무원이나 이런 쪽 집단들은 있는 거를 계속 쓰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바보 집단이 되어간다고 지금 스스로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AI에게 어떻게 일을 시킬 줄 아느냐. 그러려면은 그러한 역량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것이 바로 결국은 생각하는 역량일 수도 있고 정보 역량일 수도 있고. 근데 교육에서 국영수사관 미체험을 딱 가져다 놓고 공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 형식이 지금까지 방식인데 이걸 너무 잘할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바로 99.999%의 인간을 만드는 길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공부를 제일 싫어하고 학교 공부를 제일 싫어해. 그게 뭐냐? 국영수사관 미체험은 때려놓고 나 지금 우리 집에 바람 많이 부니까 풍력 발전기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네. 그 이제 만들려고 하니 뭐 재료 찾아야지, 풍력의 전기 용량 계산해야지, 그죠? 바람 속도 계산하지. 바람 속도 계산하면 우리 자연학과가 될 거고, 그죠? 물리학과가 될 거고, 예, 재료학과가 될 거고. 그거 하나 만들려면 모든 학문이 다 들어가. 걔는 10년을 공부해서 발전기 하나 만들고 그 분야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아내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는 것은 알아내는 게 힘이다라고 해서 알아낸 사람들이 쌓아놓은 지식들, 연구 결과를 평생 배우다가 끝나. 알아내지는 못해. 배운 거 써놓고 끝나. 근데 알아내는 게 힘이다라는 거는 평생 내가 원하는 어떤 이 세상에 없는 거 하나를 설정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걸 다 배워 결국은. 다 배운다니까? 왜? 이거 만들려고 하는데 안 배울 수가 없어. 내가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 철도 없고 그래 뭐 수학 왜 하는지도 몰랐고. 이 20살 된가 풍력발전기를 진짜로 내가 개발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바로 나오는 게 탄젠트 코사인이더라고. 기분이 적분 나오고. 기본이 나. 그때는 안 했는데 필요한. 단 일주일 만에 다 떼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려. 절박하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게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치요. 예.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수학 웬만한 건 다 또 그때 됐다고요. 영어도 나 되게 못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관리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외국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영어를 해야 됐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빨리 하지? 3년 걸려서 할 거 최소한 3개월 안에 해야 되잖아. 그래서 또 연구를 했지. 진짜 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5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있으면 그걸 달성하는 거는 역으로 따라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엄청난 주체력이 필요해. 네. 엄청난 그렇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체력과 인지력이 필요해. 네. 근데 문제는 국영수사관 미체형을 배우는 상태에서 인지력은 아무리 해도 10%도 못 넘어가. 근데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주체력은 그냥 따라와. 따라와 버린다고. 두 번째, 인지력은 더더욱 잘 돼. 생각해보세요. 억지로 밀어서 가는 애들하고 국영수사관 미체형 배우자. 이 말 안 했는데 알아내려고 막 그냥 파고드는 놈이 어떻게 게임이 되냐고. 저는 평생 이쪽만 연구했거든요. 알아내는 게 힘이다. 요걸 연구하다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의 학교도 설립하고. 꿈의 학교 설립이 돼 있어요? 그건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학교죠. 꿈의 학교? 예, 꿈의 학교라고 서산에 있는 학교인데 황성주 생식에서 인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겼고 저는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일반화시키는 황성주 생식이요? 예, 서산의 꿈의 학교라고 제가 설립하고 5년간 생식 먹죠 있죠. 예. 먹어? 더 유명하잖아. 네. 유명하지.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제가 설립하고 5년 후에 넘겨서 거기서 지금 운영을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시스템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15년, 10여 년 정도 일을 해왔던 것이고, 아무튼 재밌잖아요. 그죠? 예. 네, 이런 일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이제 스노우웹처럼 아까 일매출 10억 달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디퓨전 기술을 사용한 건데, 이미지 생성 기술인데, 저희도 이제 저희 사업에 이 기술을 적용을 했죠. 저희도 굉장히 일찍 적용한 거예요. 자, 벌써 5초 만에 AI로 콘텐츠 자동 글쓰기 등을 딱 얘기하고, AI 대화하기 누르면 바로 여기서 대화, 여기서 글 쓰면 아까 같이 그 글 쓰는 과정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 진행이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 저희도 상당히 빠르죠. 인공지능 시대에 이게 API라고 해가지고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요거를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스노우처럼 명함 앱도 지금 네, 저희가 다 여기서 개발했던. 지금 개발하는 네, 다 개발했던.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어떤 뭐를요? 온라인 명함을. 명함을. 네네. 네, 저희가 개발해서 지금 전국에 보급하고 있고, 회원수가 한 180만 명, 지금 하루에 1000명에서 수만 명 들어오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상태.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생성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우선 오늘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네, 이걸 훈련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네, 오늘 이야기 이제 핵심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요. 정말 배우고 싶죠. 예. 네, 이게 이제 앞으로 꼭 배워야 될 부분이고, 학생들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워야겠네.